1번 보자.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제기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동의하는 사람. 자, 받아들일 만한 진술. 결국은 지문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인데 첫 번째 기억.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내가 고통 느낀다는 거 맞죠?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고통을 느낄 거잖아. 그죠? 니은 다른 사람이 신체를 갖고 있다. 이것도 역시 다섯 번째 문단 넷째 줄에 그대로 있습니다. 디귿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거짓은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렇게 늦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리을 마음은 행동이 아닌 뇌의 작용으로 알 수 있다. 자, 이거 어디에서 나온 부분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X. 정답은 3번이죠.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내용 확인하는 문제죠.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자, 1번 들어가 보자. 유아론자는 이원론자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를 잘 봐봐. 유아론자와 이원론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니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지문에 보면 유아론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의심하는 나의 마음만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아론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부분입니다. 마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바꿔 말하면 물질적인 것과 마음이 따로 있다. 이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럼 돌아가서 유아론자는 이원론자일 수 없다. 당연하죠. 유아론자는 오로지 뭐만 의심하는 나의 마음만 있다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죠. 2번 행동주의자이면서 유아론자일 수 없다. 행동주의자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 지문에서 보면 위에 나와 있죠? 앞에 페이지. 자, 맨 밑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행동주의자들의 어떤 말이죠? 그러면 다시 행동주의자라는 건 단순하게 마음이라는 건 내 행동이 표현된 것이라는 건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 그죠? 의심하는 나의 마음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맞는 얘기. 다섯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부터 나와 있습니다. 3번 인식적 회의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 마음 말고 다른 사람이 나처럼 마음을 가질까인데 인식적 회의론자들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죠. 모든 걸 부정하죠. 의심하는 내 마음 빼고는. 그러니 얘도 역시 맞는 얘기죠. 4번 행동주의자와 동일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필기에서 얘기했었죠. 이거 1, 이거 2 해가지고 그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글쓴이가 이 중에 하나는 비판하긴 합니다. 5번 정답이겠네.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귀납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이 두 가지 중에 귀납의 문제는 경우의 수라도 많죠.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걸 해결했다고 얘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많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귀납의 문제인데 얘는 하나의 경우를 통해서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해결됐다고 얘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은 바로 몇 가지 점, 첫 번째 대상, 추가적인 특성,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몇 가지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단문을 잘 보세요. 마음 아니면 신체나 행동이잖아. 그죠? 뭐가 들어갈까요?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신체나 행동이겠죠? 첫 번째 대상, 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대상, 마음이죠? 이해됐어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밑에를 잘 보세요. 두 줄 밑에 답 나와 있죠? 4번 들어갑니다.
A에서 E의 예를 든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A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고 찌푸려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자신의 얼굴에 안색이 안 좋다라고 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A파트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방식은 피를 보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보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었죠. 이게 자신의 얼굴 안색이 안 좋다고 스스로 불안감을 느낀다? 상관성 없죠. 자, B 들어갑니다. B는 봤더니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성공한 유비논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독서 모임 회원들은 수많은 독서 모임, 그죠? 차분한 성격이었대요. 오늘 만난 독서 모임 회원도 차분한 성격이라 예측한다. 자, 유비논증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이해됐습니까? 유비논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많은 양의 지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밑에 줄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많은 지지 증거가 나타나 있죠? 넘어갑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 C 들어갈게요. 자, C는 매우 빈약한 논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윗줄 보면은 창고에 쌓인 상자 더미 중에서 상자 하나만 열어보는 그 부분이에요. 다른 것도 다 책일 것이다. 이건데 자, C. 휴대전화 한 대를 분해해보고 같은 모델의 다른 휴대전화도 구조가 똑같으리라 예측한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상자 안에 있는 책을 보고 다른 상자도 같을 거라는 거랑은 차이점이 있죠. 같은 모델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같은 모델이라는 건 단순하게 상자가 같은 게 아닙니다. 확증이 돼 있죠. 같은 모델은 그 안에 부품들도 같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X. 4번 D인데 D를 봤더니 수많은 관찰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그 부분이죠. 귀납추론. 바다에서 조개를 많이 잡았는데 하나의 진주가 들어있으니 다른 조개도 하나의 진주가 들어있다 그래요. 틀렸죠. 이해됐습니까? 수많은 관찰 증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으면 또 몰라요. 바다에서 조개를 많이 잡았는데 잡는 조개마다 진주가 들어있었어요. 뭐 이러면 모를까? 틀렸어요. 5번이 아프다는 것은 손가락에서 피가 나거나 아파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뭐냐면 마음을 행동 대신에 신체 특히 뇌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시하는 이게 바로 동일론. 그 이 파트가 그 부분이죠. 자, 이건 동일론이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춰봐. 행동주의죠. 그래서 얘도 틀렸죠. 어렵지 않았죠?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인데 별표 3개 치고 들어갑니다. 자, 보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문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좀비 영화들 많죠? 겉으로 보기에도 시체처럼 창백하고 무기력하며 맞아도 전혀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좀비가 아닌 사람과 쉽게 구분이 된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말하는 좀비는 좀비가 아닌 사람과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구분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받는 존재다.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의심하는 존재다. 자, 우리 지문에서 나왔던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를 뭐라고 한대? 철학적 좀비라고 한대요. 오, 철학적 좀비가 철학적이야. 농담이에요. 철학적 좀비라고 한답니다. 밑에 볼게요. 1번 행동주의자 앞에서 해결 방안으로 나왔던 그죠? 좀비가 아닌 사람도 철학적 좀비와 똑같다고 보겠군. 야, 이거 맞아요. 왜 그러게? 좀비가 아닌 사람이라도 행동주의자의 특징은 뭡니까?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읽는 거잖아. 그죠? 행동과 마음이 같다라고 하죠. 철학적 좀비만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가 생기지 않겠군. 의심할 필요가 없죠. 있을까라는 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3번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에 따르면 좀비가 아닌 사람과 철학적 좀비는 다르겠군. 사람의 마음 문제의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의 포인트는 다른 사람도
나처럼 마음이 있을까라는 걸 의심한다라는 거잖아. 좀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철학적 좀비는 다르지 않죠. 둘 다 의심받는 존재니까 같다라는 거죠. 4번. 신체와 행동이 우리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로봇을 만든다면 그것은 곧 철학적 좀비이겠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신체와 행동이라는 건 어차피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 로봇이라는 건 마음이 없죠. 철학적 좀비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5번 들어갑니다. 철학적 좀비가 정말로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비 논증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겠군. 유비 논증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이러해. 그럼 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적 좀비가 있다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행동은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다 그래서 얘도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겠지. 자, 전까지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